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제가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메가도스도 하고 있는 보충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비타민 E인데요. 비타민 E에 크게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바로 엘사의 디스프락시아 때문이에요. 자폐 성향이 있는 아이들이라면 아마 대부분 이 디스프락시아도 같이 가지고 있을 텐데요. 디스프락시아가 뭐냐 하면 이 디스가 좀 삐걱거린다, 뭐 잘 안 된다 라는 뜻이고, 프락시아가 무브먼트, 움직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움직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뜻이죠. 저희 엘사 같은 경우를 보니까 이 자폐 성향이 조금씩 걷어지고 보니까 이 디프락시아가 굉장히 크게 남아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야무지지가 않은 거고요. 뭔가 로딩이 오래 걸리고 말이나 행동하는 게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뇌에서 실행기관까지 남들은 다 5G로 가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는 봉화를 피우고 있는 것 같을 때가 있는 거죠. 느리고 뭔가 정보가 충분하거나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예전에도 보여드린 영상인데 이렇게 뭔가 날아왔을 때 다른 친구들은 다 쳐내거나 아니면 피하거나 잡거나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엘사는 피하지도 못하고 쳐내지도 못하고 잡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그대로 맞는 거예요. 뭔가 즉각적이고 순간적으로 판단을 해내고 적절한 동작을 빠르고 정확하게 만들어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디스프락시아가 있으면 뭐 신발끈을 묶는다거나 혼자 샤워를 한다거나 줄넘기나 뭐 농구 같은 스포츠, 수영 이런 것들이 다 어려운 거예요. 글씨나 모양 같은 것도 알고는 있는데 그걸 실제로 손을 움직여서 쓰거나 그리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이런 실행 장애가 있다고 보면 되겠죠. 이게 언어로 가면 언어 디스프락시아인데 뭐 너 수학이 좋니 영어가 좋니 이렇게 물어보면 바로 적절한 대답을 할 수 있지만 너 오늘 뭐 했니? 라고 물어보면 멍해지는 거죠. 상대가 하는 말의 의도를 파악해서 그거랑 가장 관련이 깊을 만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딱 맞는 단어를 출력해내고 그것들을 적절하게 배열해서 좋은 답을 해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대부분 근력도 약하고 코어 힘도 없어요. 저희가 어릴 때부터 엘사를 보면서 무너진다, 흐물거린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썼었는데 엘사도 이렇게 코어에 힘을 딱 주고 허리를 가만히 세우고 앉아있는 거를 거의 못했어요. 그리고 연필도 세 손가락으로 지탱을 못해요. 그래서 아직도 다섯 손가락을 다 사용해서 연필을 잡거든요. 어쨌든 모든 근력이 굉장히 약하고 생수병 따는 것도 바로 며칠 전에야 처음 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 디스프락시아가 지능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해요. 디스프락시아가 있다고 해서 지능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실제로 디스프락시아가 해결되고 나서 완전히 비장애가 된 아이도 있고 나이가 들어서 치료를 했는데도 디스프락시아만 치료되고 나니까 뭐 럭비나 모든 운동에서 자기 연령 수준의 운동 능력을 획득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엘사를 중간 평가해 봤을 때 이제는 이 디스프락시아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호전시키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자료도 좀 찾아보고 전문가들과 이야기도 좀 나눠봤는데요. 충분하고 질 높은 지방 섭취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비타민 E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 중요한 것들도 물론 있는데 그건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 오늘은 비타민 E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디프락시아는 증상이지 원인이 아니잖아요. 그럼 원인이 뭘까 찾아보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미토콘드리아 손상이에요. 자폐를 미토콘드리아 질병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디스프락시아도 미토콘드리아 손상의 원인이 있다라는 거는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세포 내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이름의 에너지 발전소가 있고 거기서 ATP라는 에너지를 만드는 건데 우리 아이들은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이 공장이 불타거나 고장나거나 물에 잠긴 상태라서 이 에너지를 충분히 만들어내지는 못하는 거죠.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데도 ATP가 쓰이는데 복잡한 운동을 수행하는데 얼마나 많은 ATP가 들어가겠어요. 그 운동을 정교하고 빠르게 해낼 만큼 충분히 ATP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고 그 원인은 미토콘드리아 손상에 있다는 거죠. 둘째는 이건 여러 사실에 기반하여 추론해 보건데 우리 뉴런에는 미엘린이 있잖아요. 저는 이 미엘린을 5G의 기지국이라고 비유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 미엘린이 두텁고 촘촘하게 있어야
이 사이를 점프 하면서 신호가 빠바박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발성 경화증의 환자들을 보면 이 미엘린이 손상돼 있거든요. 이 손상된 미엘린 때문에 모든 신호들이 빠르게 잘 도착하지 못해서 운동이나 언어나 시각적인 기능들이 떨어지게 되는 건데, 그것처럼 오티즘 아이들도 이 미엘린이 온전히 생성되지 못해서 신호가 빠바박 가지 못하고 이런 디스프락시아 증상들이 생길 수 있다고 추론해 봅니다. 네, 영상에 제가 참고한 논문들도 좀 공유했고요. 네, 다시 미토콘드리아로 돌아가서 정리해 보자면, 미토콘드리아가 세포막 안에 들어있잖아요.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되는 이유 중에 상당 부분은 세포막이 건강하지 않아서이거든요. 이 세포막이라는 울타리가 필요한 비품이나 물품이나 일꾼들을 제때제때 빨리빨리 통과시켜주고, 강도들은 못 들어오게 막아내고 해야 할 텐데,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이 에너지 발전소가 계속 공격은 받고, 또 수리할 일꾼이나 비품은 부족하고, 그래서 상당 부분 손상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세포막을 건강하게 만드는 게 먼저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포막이 뭘로 만들어졌을까요? 세포막은 대부분 지방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 이렇게 동그란 머리를 가진 애들이 다 지방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한 미엘린도 지방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이 세포막과 미엘린의 재료가 되는 좋은 지방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있다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폐를 지방 결핍증에 의한 미토콘드리아 손상 질환이다 라고 말하시는 전문가들도 많아요. 그것 때문에도 자폐 호전을 위해서 저탄고지 식단이 많이 추천되고 있고, 실제로 많은 부모님들께서 그렇게 실행도 하고 계시는데요. 그렇게 섭취한 지방을 잘 지켜내는데 가장 큰 수호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비타민 E입니다. 다른 항산화 물질이 많지만 비타민 E가 꼭 필요한 건 비타민 E가 지용성이기 때문이에요. 세포막과 미엘린과 같은 지방이기 때문에 그 옆에 바짝 붙어서 우리에게는 활성산소라는 말로 익숙한 프리 라디칼들을 처리해 줍니다. 이 프리 라디칼들이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장갑이 한쪽밖에 없는 강도들인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한쪽의 장갑을 뺏으러 돌아다니는데, 얘네가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는 지방들에게서 그 장갑을 강탈을 합니다. 그러면 장갑을 뺏긴 그 지방은 그 옆에 애를 공격하고, 걔는 또 그 옆에 애를 공격하면서 세포막이 연쇄적으로 손상돼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 장갑은 전자인데요. 전자가 하나 부족해서 불안정해진 프리 라디칼들이 지방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비타민 E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장갑을 막 기증하는 거예요, 그 강도들한테. 그러면 그 포악했던 강도들이 선량한 시민이 되고요. 더 이상 지방을 공격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지방은 이제 더 이상 공격받지 않고 자기의 본 역할에 집중하게 됩니다. 경직되지 않고 부들부들하게 필요한 물질들을 투과시켜 줄 수 있는 거죠. 이런 역할을 다른 항산화 물질들은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방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포막의 건강을 위해서는 비타민 E가 꼭 필요한 항산화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비타민 E를 보충제로 보충해줘야 할 것인가? 이 문제는 개인의 판단에 달려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만약 보충제를 드시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어떤 비타민 E를 먹으면 좋을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타민 E는 8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크게 토코페롤과 토코트리에놀이 있고요. 각각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어야 하는 건 이 8가지 모두 다예요. 그런데 시중에 나온 건 대부분 알파 토코페롤이에요. 우리 몸에 가장 많고 가장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알파 토코페롤 형태인 건 맞는데요. 그렇다고 이 알파 토코페롤 하나만 넣어주는 거는 축구 경기에서 키 플레이어 한 명만 넣어주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 명의 스타 플레이어가 물론 모든 표를 다 팔아내고 모든 득점을 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선수들도 꼭 필요하잖아요. 수비수도 필요하고 골키퍼도 필요하고 어시스트 해준 선수도 필요하잖아요. 여기서 알파 토코페롤이 스타 플레이어라고 한다면 나머지 7가지도 모두 다 자기 역할을 하는 훌륭한 선수들인 거예요. 이 8가지는 꼭 한 팀으로 움직여야
움직여야 하고 모두 다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보충제에 이 알파 토코페롤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보시고 8가지가 모두 있는 내추럴 성분을 고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D-알파 토코페롤은 천연이고요. DL-알파 토코페롤은 합성이에요. 그러니까 합성인 DL이 아닌 천연인 D-알파 토코페롤을 고르시면 좋겠습니다. 엘사가 지금 먹고 있는 거는 스펙트럼 플레이스에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용량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이제 다들 의견들이 다른 보충제들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다른데요. 예를 들면 ACC 단체 같은 곳에서는 400IU만 권하고 있는데 또 다른 전문가들은 뭐 800에서 1200IU 정도를 먹으면 좋다라고 하고 모리스라는 분이 디스프락시아와 이제 비타민 E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인데 이분은 이제 하루에 2000IU를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What's Eating Your Child라는 책을 쓴 닥터 켈리는 800에서 1200IU 정도도 괜찮지만 파운드당 그래도 66IU 정도를 먹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닥터 소냐는 사실 그보다 더 많이 처방을 했어요. 그래서 의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타민 E를 하루에 8000IU를 먹어라 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8000IU면은요, 보통 비타민 E가 한 알에 400IU니까 하루에 20알을 먹으라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20알까지는 아직 괜찮을까 싶어서 저도 아직 못 늘리고 저는 아직 한 6알 정도 하루에 먹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금 더 늘려볼 생각이에요. 그런데 일단 이 정도 먹었을 때 지금 한 3달 정도 됐는데 저희는 사실 좀 변화를 느끼고 있거든요. 대단히 뭐 드라마틱한 변화는 아니다 하더라도 조금 단단해지고 야무져지고 좀 정확해지고 똑똑해진 그런 느낌들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타민 E를 이렇게 메가도스 했을 경우에 어떤 리스크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그거를 계속 찾아보는 중이었는데 비타민 E가 그렇게 많이 연구가 많이 되지는 않았어요. 발견된 것도 늦었고 연구도 그렇게 많이 시행되지가 않았고 그거와 뭐 자폐의 연관성이라던가 이런 발달 문제에 대한 연관성에 대해서도 연구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았고 그래서 확실히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찾아봤을 때는 일단은 뭔가 치명적이라거나 아니면 좀 피부에 와닿는 그런 것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연구가 완벽하게 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제 비타민 E를 먹일 것인지 얼만큼 먹일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건 역시 부모의 판단에 달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공부한 거 공유하고요. 그럼 다음번에는 이제 이 비타민 E 외에 어떤 보충제들로 이런 항산화를 더 잘 지켜낼 수 있을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